혹시 홍대 본 사람 손 한번 살짝 궁금해가지고. 오케이, 고생했네. 최선을 다해서 봤으면 잘 될 거야. 자, 경희대 사회 이제 오늘부터 3번의 강의가 예정이 돼 있고, 경희대는 수리 특강이 별도로 한 번 있어, 얘들아. 그래서 본인 수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리가 필요한 친구들은 수리 특강을 듣는 거 추천합니다. 그 언어 강의 한 번 빠져도 괜찮으니까. 왜냐면 이제 일주일에 2번을 해야 되는 거잖아, 수리까지 들을 거면. 그래서 언어 강의는 한 번 빠지고 수리를 들어도 괜찮으니까, 뭐 물론 둘 다 이제 안 빠지고 3번 남았으니까 하는 게 좋을 텐데, 만약에 빠지게 되면 선생님한테 나중에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지금 수업하고 있는 대학이 지금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 동국대, 경희사회, 경희인문. 동국대랑 경희인문이랑 서강대는 지난주 종강을 했고, 이제 앞에 3번 강의를 했고, 요번에 하는 게 이제 경희대 사회랑 그 다음에 이번에 하는 게 동국대랑 경희대 사회랑 연대랑 성균관대를 하는데, 그 쌤이 지금 반별로 밴드를 다 만들고 있어. 그래서 이제 경희대 사회도 밴드를 지금 만들다 쌤 밴드를 만들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전화번호도 학원에 있으니까 쌤이 밴드 주소를 문자로 보내줄 겁니다. 그러면 밴드에 가입하세요. 거기서 선생님 뭐 팔라고 그러는 거 아니고, 그 수업 자료 공유해 줄 거야. 수업 PT 자료도 거기다 다 올려놓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번 추석 때 아마 경희대 사회 수업이 한 번 있었을 거야. 추석 때 자료도 올려둘 거고, 우리 학원에서 준비한 경희대 사회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경희대학교 기출문제들 있지? 그거 해설지까지 선생님이 밴드에다가 수시로 업데이트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받아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경희대는 사실 문제가 유형이 고정적이야. 딱 고정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두 번만 익히면 문제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고정된 유형 자체가 무슨 특이한 것도 없어. 그냥 다른 대학이 그냥 내나 출제하는 그냥 그 유형이야.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딱히 뭔가 경희대를 위해서 뭔가 공부한다 이런 건 없어. 다만 이제 그 파이널 과정에서 항상 이제 대학별 공부하는 과정은 어쨌든 그 대학이 어떤 특정한 출제 유형을 좀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유형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차이가 있어. 똑같은 유형을 출제한다 하더라도 유형 자체는 똑같은데 이 대학의 좀 특징이라고 할까? 이 대학에서 똑같은 유형이지만 내가 문제를 풀어갈 때 어디에 좀 더 신경을 쓸 건지 이런 것들은 좀 포인트가 좀 다른 것들이 있어.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좀 오늘 정리를 좀 해볼 거고요. 그래서 수리까지 같이 좀 풀어보면서 정리를 좀 해볼 겁니다. 자, 경희대학교는 이렇게 문제가 3개로 이제 돼 있어. 선생님 PT 자료 준 거 있지? 그거 보면서 수업 따라오면 돼. 선생님하고 수업할 때는 해설지, 그 다음에 해설지래, 논제, 그 다음에 선생님이 준 PT 자료는 PT 자료에 선생님이 이따가 뭐 써보라고 할 거거든. 학생용 PT야. 여기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진 않아. 일부는 비워져 있을 거야. 선생님이 이제 같이 생각해보자고 했을 때 써봐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 답안 복사본 있지? 그거 꺼내놓고 수업 들으면서 바로 체크해. 선생님 체크하자고 했을 때 본인이 오늘 어떻게 썼는지. 자기 답안을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으면 애들아 논술 실력 안 늘어. 자기 답안을 복습하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꼭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항상 분류학이 나오는데 경희대학교 특징이 있어. 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무것도 안 줘. 논제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1번 문제를 풀 때 정답성이 굉장히 강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고득점의 그게 아니야. 무조건 맞춰내야 돼. 무조건 맞춰내는 개념인 거야. 근데 주제어조차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다, 도저히 나 분류 기준 못 찾겠다, 오늘 공통된 주제 못 찾겠다 라고 하면은 얼른 어디를 봐? 문항 2번의 기준 제시문을 보는 거야. 왜냐하면 경희대학교 사회문제가 얘네가 출제하는 스타일이 보통 다른 대학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경희대학교에서 뭐 1, 2, 3, 4가 있다고 쳐보자. 1, 2, 3, 4, 5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고, 분류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2번 문항에서는 기준이 1개가 나와. 기준이 1개가 나와서 이걸 가지고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때로는 3개가 나올 때도 있어. 3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2개, 여기서 하나. 얘네들을 뭔가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문제가 나와요. 따라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들아? 얘하고 얘하고 연결돼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기준 제시문이 담고 있는 어떤 주제의식이나 이거를 토대로 추론해 볼 수도 있어. 1번 문제가 안 풀릴 때. 알겠니? 근데 항상 이게 매칭되진 않아. 그리고 사실 이게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보기는 힘든 게 뭐냐면 이 기준 제시문이 문학이나 사례가 많이 나와. 그래서 얘도 일반화해야 돼.
그래서 오히려 원래는 문제 풀 때 경희대학교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다시 차분히 좀 갈게. 이번 분류형 문제가 나와. 많게 나올 때는 7개까지 지문이 나옵니다. 7개의 지문 종종 나와. 7개까지 나오고 그럼 이제 4대 3으로 묶이지. 그래? 2대 5로 묶이는 경우들도 있었어. 그러니까 7개가 나왔다 그래서 분류의 구도가 제시문 3개, 4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고 이 얘기인 즉슨 제시문 6개가 나왔어. 3대 3으로 묶이는 게 무조건 그렇지 않아. 2대 4로 묶일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임의로 6개면 3대 3이겠다라고 했다가 큰일 나. 그래서 물론 이제 뭐 5개가 나왔을 때 1대 4 이런 경우는 없었어. 지금까지는. 근데 6개가 2대 4로 묶이는 경우는 종종 있었고 그 다음에 7개가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 3대 4로 묶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2대 5로 묶이는 경우도 있었어.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임의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신중하게 문제를. 왜냐면 분류 틀리면 끝나는 거지. 2, 3번 아무리 잘 써도 분류 틀려서 받는 감점을 극복 못해. 2, 3번에서. 아무리 잘 써도. 왜? 어쨌든 오독하지 않은 친구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쓸 거거든. 2, 3번에서. 기본 수준의 답변은 쓸 거니까. 그래서 1번에서 분류 실패하면 안 되고 분류 실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 분류 기준을 일반화시켜서 이 주제를 정확히 잡아내야 되는데 이게 꽤 까다로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2번 문항을 풀 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거든. 기준을 1개를 주고 앞에서 분석했던 제시문 중에서 2개 또는 3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뭔가 설명하는 걸 요구를 할 거야. 경희대학교가. 근데 이때 내가 여기서 주제가 잘 안 뽑힌다 그러면 여기서 기준 제시문하고 어차피 대상 제시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의 어떤 독해를 통해서 한번 추론해 볼 수는 있긴 한데 원래는 그것보다 오히려 요 주제를 적용해서 얘를 일반화시키는 게 중요하거든. 이것도 까다로워. 이따가 수업할 때 설명해 줄 거야. 근데 아무튼 이제 다시 1번 문제로 돌아와 보면 여러분들이 분류 기준을 일반화해서 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밑줄 별표. 대비 입장을 반드시 개념화해야 돼. 대비 입장을 개념화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그냥 설명식으로 얘는 A인데 얘는 not A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대비 입장을 개념화하는 게 굉장히 지배적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경희대 사회 파일의 핵심 체크 준 거 봐봐봐. 아까 뭐 들춰봤는지 모르겠지만 한 페이지 넘겨보면 선생님이 지금 올해 모의하고 작년 기출들은 향후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힌트를 주면 안 되니까 선생님이 빼놓은 거고 선생님이 그래서 18 기출부터 쭉 보면 핵심어, 쟁점, 대비구도 이렇게 정리해줬죠. 근데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거 있어. 돌고 돌아.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뭘 줄 거냐면 성균관대학교가 문제 똑같이 나오죠. 1번 문제가. 성균관대학교가 1번 문제가 이 분류비교 문제가 나오거든. 성균관대도 이렇게 역대 기출을 줄 거야. 선생님이 주제표를 돌고 돌아. 그래서 이것만 계속 그냥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면 계속 돌고 돈다는 게 느껴질 거야. 성균관대 나왔던 게 여기 나오고 여기 나왔던 게 성균관대 나오고 경희대도 옛날에 나왔던 게 이번에 또 나오고 성균관대도 예전에 나왔던 게 최근에 또 나오고 왜냐면 고등학교 교과 수준에서 이런 어떤 입장이나 관점의 대비 틀로 주제가 형성되는 게 몇 개 없어. 그래서 그냥 좀 두고 외울 건 아니긴 한데 좀 감을 익혀두면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봐봐 얘들아. 2018 기출도 보면 봐봐. 국가와 개인. 그쵸? 국가와 개인이지. 그 다음에 순환과 진보. 고유성과 유용성. 자율성과 타율성. 개인주의 이거 봐봐봐.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밑에 절대주의 상대주의. 감정이성. 그 다음 또 뭐야? 기능론 갈등론. 그냥 그래. 기능론 갈등론. 또 나오지. 또 11기출에 보면 집단주의 개인주의. 즉 이 개념화를 할 때 요 입장 자체를 아우르는 어떤 관점 개념화. 무슨 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뭐 이런 것들도 의도한 경우가 되게 많아. 아무튼 이제 이게 이 대비 입장 개념화라고 하는 게 통상은 이항 대립이거든. 근데 이항 대립이 필수는 아니야.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 개념화 써놔. 차별적으로 개념화 시키는 거야. 차별적 개념을 잡아주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식이 나올 수도 있지. 얘들아, 효율성의 대비어는 뭐야? 효율성의 대리버는 뭐야? 효율성. 효율성의 대리버가 형평성이야? 비효율이지, 비효율.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제 논술에서는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대비도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한 게 뭐냐면 그게 효율성과 형평성은 이항 대립이 아니죠.
대리버가 아니야. 그냥 차별적 개념인 거야. 그런 식으로도 많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뭐 경희대 사회만 쓰는 친구들도 아닐 것이고 다른 대학들도 많이 썼을 거 아니야. 선생님 다음 시간에 이항대립 개념어 표하고 논술에 자주 출제되는 무슨 무슨 주의라고 명명할 수 있는 관점 대비어 표를 줄 거고 밴드에도 올려놓을 거야. 정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에서 똑같은 이제 분류 주제하고 대비구도 나왔었던 거를 줄 건데 그거 보면서 계속 그런 좀 개념적 감각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거야. 왜? 이걸 되게 중시 여겨. 경희대 인문도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고. 경희대 인문은 이제 분류가 안 나오고 가나 비교하는 양자 비교가 나오거든. 훨씬 어려워. 경희대 사회보다. 경희대 사회가 더 수월한 편이야. 문제 난이도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확한 분류 기준 설정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분류 성공을 해야 돼. 성공이 목표야. 알겠지? 분류 실패하면 끝이야. 그 다음에 대비 입장의 개념적 대비. 근데 이 개념적 대비가 뭐다? 이항 대립 개념일 수도 있고 차별적 개념일 수도 있고 자 관점 개념화 써놔. 관점 개념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 성공해주면 돼. 알겠죠? 그리고 요것도 써놔. 개별 제시문 요약을 할 때 한 문장 요약. 분류 요약할 때 개별 지문은 1문장 요약. 사실 경희대학교 문제가 특히 1번 문제가 분량이 굉장히 빡빡해. 제시문이 7개 나오는데 분량 많이 주는 줄 알아? 똑같아. 지금 분량이 400에서 500자 내외. 제시문이 7개 나왔어. 4, 500자 내인데 개별 제시문 요약 다 들어가야 되거든. 주어진 제시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1, 2, 3은 어떠어떠한 입장인 반면 3, 4, 5는 어떠어떠한 입장이다. 그래서 이제 요 분류 대비 딱 해주고 우선 1은, 2는, 3은 반면 4는, 5는, 6은 하고 요약을 해줘야 된다고. 개별 제시문들을. 근데 개별 제시문을 좀만 길게 요약하면 분량 바로 초과해버리겠지? 그래서 한 문장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따가 이제 뭐 예시답안도 같이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고 1번 문제는 끝. 이게 끝이야. 알겠지?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분류요약 문제 풀 때 그러니까 분류요약 문제는 제시문 개수가 많단 말이야. 양자 비교보다. 뭐 적을 때는 4개, 많을 때는 아까 7개까지 나온다 그랬죠. 8개까지 본 적은 없긴 한데 근데 논제에서 어떠한 주제어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분류요약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첫 번째는 뭘 먼저 찾아야 되냐면 공통된 단어를 찾는 거야. 그래서 공통된 단어라고 하는 거는 핵심어를 얘기하는 거야. 핵심어라고 하는 거는 주제어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먼저 찾는 게 편해. 공통된 주제어 핵심어를 뭘로 잡을까? 근데 이게 핵심어가 한 개가 아닐 수도 있어. 핵심어가 핵심어들이야들. 2개일 수도 있어. 그럼 보통 이제 두 번째는 요 단어를 포함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논점을 이제 추출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핵심어가 2개면 오늘 핵심어 2개죠. 개인과 사회 2개잖아. 이게 핵심어가 2개라는 얘기야. 핵심어가 2개면 보통 그 2개의 관계가 논점인 경우가 많아. 관계라고 하는 거는 뭐 선호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우열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여러 가지 원인과 결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관계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맥락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핵심어를 먼저 찾은 다음에 예를 들어 근데 오늘은 주제가 어렵진 않았어.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쭉 봤을 때 주제를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스타일의 문제는 아니야. 원래 되게 어려워. 그래서 선생님 오늘 보충 문제 준 거 있죠. 오늘 보충 문제 준 게 아마 정규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 학원 여름방학 때 공부했던 친구들은 S반 친구들은 여름방학 때 공부했던 컬이야. 거기에 선생님이 이제 원래 들어가 있었던 소리문항까지 풀세트로 넣어가지고 준 거야. 해설지랑 공부해보라고. 오늘 기출문제가 훨씬 어려워. 2번 문항도 훨씬 어렵습니다. 오늘 보충 문제 준 게. 보충 기출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학습을 좀 해봐야 돼. 문제 스타일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렇고 문항 2번은 포인트가 이거야. 기준 제시문이 1개가 나오는데 얘를 일단 일반화 시켜야 되고 일반화시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경희대 사회가 출제하는 논술 문제의 유형은 그냥 아주 기본 공통 유형이야. 그래서 기본 공통 유형 풀 때하고 똑같아 지금. 선생님이 다른 대학교 수업에 똑같은 얘기 하고 있을 거야 아마. 똑같아. 자 적용 문제에서는 기준 제시문을 일반화하고 세분화하는 게 중요한 건데 경희대학교의 특성은 뭐냐면 요 일반화가 되게 까다로워.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편이야. 근데 요 일반화할 때 뭐 해야 되냐면 이 주제에 맞추어 일반화를 해야 돼. 요 주제에 맞추어 일반화를 해야 돼. 알겠지? 요거를 꼭 기억해라. 그래서
자, 요 일반화된 1문장 써놔. 1문장을 내가 반드시 제시한다. 문항 2를 풀면서 자, 기준 제시문은 어떠어떠한 내용인데 결국 이 제시문은 이거를 의미한다. 이러한 입장이다. 이러한 관점이다. 라고 하는 거를 문항 1에 문항 1번 문제 풀면서 우리가 파악했던 분류 주제 있죠. 분류 쟁점, 분류 기준. 요 논의 틀에 맞춰가지고 기준 제시문이 어떠한 관점이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건지를 반드시 한 문장으로 명제를 만들어서 일반화된 문장을 제시해줘. 그리고 이를 토대로 우리는 뭐 나머지 제시문들을 평가할 수 있다, 비판할 수 있다, 설명해 볼 수 있다 하고 이제 본격적인 설명, 비판, 평가 논의로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자, 밑줄 별표. 기준 제시문을 문항인의 주제 속에서 일반화 정리한다. 별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그 다음에 설명시. 요것도 중요해. 설명하라고 해도 그냥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평가적 설명이 가능하다면 평가적 설명을 반드시 해줘. 이건 좀 느낌이 달라. 단순 설명하고 평가 설명은 좀 달라. 왜냐하면 평가 설명할 때 부정적인 평가 설명이 되면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평가의 근거를 막 만들어서 포함시켜 볼 수 있어. 고득점 답안을 만들어 볼 수 있다고. 근데 보통 요건 이제 원칙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준이 있어. 기준이 있고 이 기준을 토대로 우리가 대상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래. 설명 또는 해석하라고 줄 때가 있거든. 이거 말고 뭐 대놓고 비판해라, 평가해라, 논해봐라 라고 하면 이제 논해보는 것도 평가적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설명하거나 해석하라고 했어. 이때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은 뭐냐면 이 기준이 예를 들면 특정한 입장이나 관점이 존재한다면 이 설명을 평가로 바꾸어서 풀어 문제를. 알겠지? 이 얘기인즉슨 기준 제시문이 특정한 입장이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객관적인 설명만 하고 있는 글이면 그 글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평가할 수 없어. 어떤 대상을 평가한다는 것은 평가의 기준이 있어야 돼. 평가의 기준이 있어야지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우리한테 평가하라고 시키지 않고 설명하라, 해석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기준 제시문을 분석해 보니까 기준 제시문이 특정한 입장이나 관점을 취하고 있어. 그럼 이거는 그냥 평가야. 오늘 평가죠. 그래서 일단 평가 문제 풀 때 어떻게 논리 구성할지 체크해 볼 거야. 그래서 아무튼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단순 설명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무슨 얘기야? 항상 경희대학교는 이번 문항에서 기준에 입각해서 대상에 대한 뭔가를 할 때는 기준이 특정한 입장이나 관점을 취하고 있어. 오늘도 마찬가지야. 오늘도 아비투스에 관한 얘기가 나오겠지. 근데 이거를 문항일의 주제하고 맞춰보니까 이 기준 제시문이 문항일의 주제를 결합시켜봐도 특정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어떤 관점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얘가 바라볼 때는 평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자신의 입장과 부합하는지, 나의 관점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래서 요거는 뭐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까지만 체크를 좀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봐봐, 여기도 근거 구체화 해서 여기 별표 쳐놓고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승부. 여러분들은 경희대학교 사회에서 승부처는 어디냐면 요거야. 요거 근거 구축이야. 알겠니? 요 앞에까지는 다 기본이야. 그거 한다고 합격 못해. 그냥 내가 좀 합격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본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가? 1번에서 정확히 분류 기준 잡고 정확히 분류하고 분류하면서 입장 대비 차별적 개념으로 대비 잘 시키고 개별 세심 유학 잘해서 1번 성공하고 별 감점 없이 1번 문제 넘어가고 2번 문제에서 기준 제심 일반화 좀 잘해서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논의의 방향을 내가 잘 잡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요구하는 비판이나 평가나 해석적 설명의 논의를 구성해 가면 되는데 이제 결국 나의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건 뭐다? 2번 문항에서 근거 설정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심해서 신경 써서 써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될 것이고 참고로 오늘 선생님이 줬던 보충 기출 있죠? 기출 보충 문제. 매주 하나씩 줄 거야. 근데 오늘 줬던 기출 보충 문제가 난이도 상급, 경희대학교 사회 기출문제 중에서는 난이도 상급의 문제인데 특히 이번에서 요 비판 문제거든. 오늘 이따가 한번 점검할 거야 같이. 근데 비판 문제인데 비판의 근거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야. 이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하는 과정에서도 좀 신경을 쓸 포인트는 다른 거는 그냥 정해져 있는 형식이고 그냥 성공이냐 실패냐 이거야. 근데 이 비판과 평가의 근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튼튼하게, 굉장히 탄탄하게 제시하는 거를 승부처로 삼아야 돼. 결국 그 부분에서 승부가 날걸? 자, 그 다음 3번은 소리논술 문항이죠. 소리논술 문항은 배점이 보통 20에서 30점이 나올 건데 얘도 고득점 이런 거 없어. 그냥 맞춰내는 개념인 거야. 그치? 그래서 내가 결론을 이끌어내는 수식의 과정, 풀이의 과정을 뭐 그래프가 됐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함수식을 쓰든 해서 이제 쓰면 되는 건데 선생님도 경희대 사회를 지금 올해 이렇게 주말 수업을 하게 되면 선생님도 모든 대학을 수업하지는 않으니까 해마다 이제 수업하는 대학들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경희대 사회는 지금 선생님이 4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 4년 전까지 선생님이 이제 경희대 사회는 안 했었어. 근데 4년 전부터 경희대 사회를 요 시기 때 맡아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문제들은 다 보고 있고 경향성을 보고 있는데 뭐 다른 건 달라지는 거 전혀 없고 다만 수리가 조금씩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 같아. 예전의 문제에 비해서. 선생님이 3, 4년 전에 경희대학교 사회 수업을 하면서 풀어봤던 수리형 문항에 비해서 이제 작년 기출도 이제 이번에 3회차 때인가 아마 들어가 있을 건데 수리 문항이 조금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 같아. 옛날에는 이렇게 1차 함수 쓰는 것도 별로 없었거든. 그 조건추리라 그래가지고 뭐 1차 함수식까지 내가 만들어가면서 쓰는 문제도 별로 없었어. 근데 이제 오늘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2차 함수식 쓰는 것까지 등장하기 시작했거든. 이 얘기인즉슨 경희대학교가 사회계에서 사회상경계에서 수리를 조금 난이도 높이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문과에서 수리를 보는 대학들이 몇 군데 있잖아. 그치? 예를 들면 뭐 경희대 사회, 그럼 또 어디야? 그치? 이대, 사회상경계열, 그 다음에 중앙대, 중앙대학교도 수리가 2년 전부터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결국 이제 문과 쪽에서 그 수리형 문항이 원래 어려웠던 건 이제 숭실대나 한양대나 건대는 수리가 엄청 어렵고 원래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편이고 나머지 대학들은 사실 수리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울 정도 되게 약한 난이도였었는데 어쨌든 조금은 그러니까 너무 또 겁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조금은 까다로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좀 경향성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막 고생할 문제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 이제 뭐 이번에 푸는 문제나 아니면 기출보충 주는 것들을 다 수리 포함시켜가지고 해설지랑 줄 거니까 좀 많이 풀어봐야 돼. 많이 풀어보고 경험해보면서 좀 출제하는 형식이나 스타일들에 대해서 또 난이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익숙해지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경희대학교 3번의 수리 논술 문항은 무슨 고득점의 포인트가 아니다. 맞춰내는 개념인 거야.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거 말고는 없어. 경희대 사회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하고 체크할 거는 비판 답안 쓸 때 어떻게 쓸 것인가. 그 다음에 그건 좀 까다로워. 근데 이제 이거는 경희대 사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비판 문제 답안 쓸 때 어떻게 쓸 것인가. 오늘 비판은 아니야. 평가야. 평가 답안 쓸 때 어떻게 쓸 것인가. 평가 답안 쓸 때 내가 어떻게 글을 전개하고 그 다음에 평가의 근거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좋은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좀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출 보충이 오늘 비판이거든. 그래서 비판 쪽에서 선생님하고 저는 좀 해볼 겁니다.